홍채나 이런 부분의 손상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경험과 숙련도가 되게 좀 필요한 수술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닥터스티비의 김균형 원장 유외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막을 깎는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1부에서 설명드렸듯이 각막을 레이저로 모양을 바꿔서 초점을 맞추는 거리를 이제 눈 딱 뒤에 오도록 그렇게 해서 정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라면 안내 렌즈 삽입술은 각막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눈에 작은 구멍을 내서 그 구멍 안으로 본인 도수에 맞게 정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얇은 렌즈를 갈색 동작, 그러니까 홍채라고 하는 그쪽 뒤에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라섹이나 클리어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 수술 이후에 기존 상태로 원상 복구가 힘든 그냥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수술이라면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눈의 빈 공간에 얇은 렌즈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원하시면 원상 복구도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수로 봤을 때 고도근시는 마이너스 6부터 초고도근시는 마이너스 9부터 보통 생각을 하고 보통 난시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대부분 또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시 마이너스 8에 난시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러면은 합치면 10 정도 되니까 그 경우도 이제 초고도 근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계산인데 그 레이저로 시력 교정 수술하는 라섹, 스마일 클리어 수술 이런 경우는 각막을 레이저로 그만큼 깎기 때문에 도수가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깎으면 되고 도수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깎아야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막에 손상을 많이 준다는 것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합병증, 부작용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좀 생긴다든가 또 빗번짐이 좀 느껴진다든가 또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 그걸 저희가 이제 근시퇴행, 난시퇴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렌즈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인 사람이 수술할 때와 마이너스 10인 사람이 수술할 때는 들어가는 렌즈의 도수만 다르지 실제 어떤 수술의 양과 어떤 손상을 주는 정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수가 높을수록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빗번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것도 눈 안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빛이 산란되면서 빗번짐이 있고 최근에 렌즈 삽입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이 렌즈 가운데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 15년 전, 10년 전에 가끔씩 있었던 합병증이 현저하게 줄은 걸 저희가 느끼는데 대신에 빗번짐이 약간 더 늘어났어요. 눈이 빛이 들어가는 렌즈에 중심에 구멍이 있다 보니 빗번짐이 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수술하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로등이나 불빛을 봤을 때 살짝 링 같은 게 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근데 그게 수술 직후에는 조금 뚜렷하게 보다가 확실히 한 보름, 한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고 보면 다 없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빗번짐은 렌즈 삽입 수술도 조금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렌즈 삽입 수술을 했을 때 안압이 좀 오르거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가끔 있었어요. 어떤 눈 안에 방수라는 물이 흐르고 순환하는 데 약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압이 조금 오르거나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최근에 한 10년 전에 특히 ICL에서 렌즈 가운데 홀을 만들면서 더 이상 그걸 이제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저도 그 뒤로는 수술 이후에 안압이 의미 있게 오르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또 녹내장 파트가 워낙 유명해서 저희가 수술해야 될 환자분들 중에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녹내장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은 녹내장 파트의 진료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이분의 녹내장 가능성이 어떤지, 렌즈 삽입 수술, 시력 교정 수술을 하셔도 되는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 병원 녹내장 파트에서 보시던 분들이 시력 교정 수술을 원하는데 저희 병원 녹내장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분은 녹내장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렇게 판단하면 저한테 먼저 그냥 의뢰를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시력 교정 수술 필요한데 고도근신이 ICL 렌즈 삽입 수술이 좋을 것 같은데 녹내장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수술은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든든하죠. 네. 저희가 이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네.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든든해서 그 부분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렌즈 삽입 수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거에 크게는 3가지 정도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압 상승 녹내장, 그 다음에 백내장이 발생되는 경우, 각막 내피세포가 줄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과거 한 100명 수술하면 한 1명, 2명, 많게는 한 3명, 그런 정도로 그런 트러블이 가끔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ICL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백내장 이슈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 안압 상승도 거의 눈에 안 띄고 각막 내피세포도 거의 눈에 안 띈다. 네.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10년 전쯤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 봤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렌즈 삽입 수술을 해오면서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그 썼던 렌즈를 제가 다시 빼드린 사례는 아직 다행히 한 명도 없었기는 네.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렌즈를 다시 빼는 것도 간단하고 네. 또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시에 수술을 해서 시력을 다시 또 편리하게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랑 뭐 얼마 정도 깎는지 의사가 계산을 하긴 하지만 수술 자체에 레이저의 비중이 크게 큰 수술이고요. IC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방에서 눈 안에 이제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보지 않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눈 안쪽을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고 눈 안쪽 수술을 다 했던 의사가 이제 눈 안쪽 구조를 생각하면서 다른 구조는 손대지 않으면서 눈 안에 렌즈 삽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렌즈 삽입 수술은 그 라식사 수술보다는 백내장 수술에 좀 더 가깝다. 네. 의사의 손으로 하고 네. 구조도 비슷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 네. 각막 내피를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상처도 안정화해야 네. 되고 홍채나 이런 부분의 손상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경험과 숙련도가 되게 좀 필요한 수술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없죠. 없고 수술 직후에 그날 오늘도 제가 방금 렌즈 삽입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눈에 살짝 눈에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바로 환자분들이 누워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면 없어지실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감각신경은 대부분 표면에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손 같은 이런 데도 표면에 많고 만약 이 안쪽에서는 감각신경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도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가는 그 안쪽 구조에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이물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고 수술하면 아무래도 작은 상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개 아무는 뭐 하루 이틀 그 정도 동안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그 유일한 불편함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렌즈를 삽입했을 때 충격으로 인해서 렌즈가 깨지면서 이제 눈이 다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맨 먼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정도의 충격이라면 수술을 안 한 눈도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렌즈 삽입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근시신 분들이 착용하시는 그런 렌즈,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그런 재질과는 좀 꽤 상당히 다른 아주 말랑말랑하고 정말 매우 잘 휘어지는 정말 연한 구조로 되어 있는 렌즈가 눈 안에 삽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눈 안에 있는 홍채나 이런 데 자극을 막 심하게 주거나 이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눈에 계속 손상을 주면서 눈 안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 그래서 눈의 충격 자주 받는 거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정도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복싱 정도 그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도 렌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후방 렌즈인 ICL 같은 경우는 웬만한 충격에는 건강한 눈과 같다. 그리고 저는 뭐 비비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당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비슷하게 볼 수 네. 있는데 후방 렌즈인 ICL 같은 경우는 조금 만지거나 약간의 비빈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 네. 것 같습니다. 뭐 상습적으로 뭐 알러지 아토피 때문에 엄청 심하게 비빈다든가 네네. 그러면 렌즈 삽입을 안 해도 문제가 네, 오잖아요. 그렇죠. 백내장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전혀 지장은 없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렌즈 삽입 수술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